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중요한 팁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취득자 본인 스스로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해요. 네, 법무사님. 저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꼭 확인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매매계약서 작성할 때 크게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체크를 해봤어요. 네. 가장 첫 번째로는 이 부동산 외관이 등기부와 그리고 대장과 일치를 하는지 이걸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그 물건의 생김새나 외관을 보게 돼 있죠. 이 부동산의 생김새와 외관은 대장상에 드러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대장상의 표기를 그 등기부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관은 대장을 따라가고요. 그리고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원화가 되어 있죠. 대장과 네. 등기부의 이원화인데 만약에 대장의 외관과 등기부상의 외관, 표기된 외관이 이게 불일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아, 어떻게 불일치가 되나요? 대장에서 무슨 용도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은 별도로 등기 신청을 해서 이걸 변경한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소유자들이 그냥 대장만 뭐 이제 변경을 하고 등기부는 변경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불일치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불일치 상황에서 그냥 무작정 매매를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등기가 각하가 됩니다. 취소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각하라는 것은 안 받겠다는 거죠. 등기 신청을 거절을 하는 거예요. 거절이군요. 네, 네. 안 받아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만약에 우리 같이 대출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근저당권 설정하고 같이 이렇게 붙게 되는데 네. 이 건물 표시 변경 등기, 표시 변경을 등기를 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각하된다. 이러면은 담보대출도 사고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은행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이럴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치하는지 여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매수를 하는데 네. 이 건물이 나는 상가인 줄 알았어요. 근린생활시설 상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는 대장상에 주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다르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예. 일단 외관을 봤을 때 네. 직접 임장 가가지고 다 보죠. 네. 뭐 주택 없고 다 상가로 다 운영되고 있고 난 상가인 줄 알고 사겠다 해서 매입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대장상에는 주택 부분이 기재가 된 거예요. 이런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될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이 상가가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물건이다. 이럴 경우에는 취득세 폭탄이 날아옵니다. 특히나 매수자가 법인이다. 네. 이럴 경우에는 그냥 일반 상가라면은 4.6%만 부담하면 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상가다. 이러면은 13.4%가 나와요. 확 뛰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죠. 네.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외관이 등기부상 그리고 대장상 표기가 일치하는지 네. 이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불법 증축한 부분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건축물 대장상에는 반영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냥 문제없는 물건이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도 이제 만약에 걸리게 되면 위반 건축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불법 증축된 물건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빌라만 보더라도 이런 게 거의 없는 경우가 없는데 실제로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많은가요? 왜냐면은 이제 가끔 실사를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요? 예, 또 어떤 경우에는 누가 아기를 품고 신고를 하죠. 예, 민원을 넣죠. 약간 배달할 때 그 헬멧 안 쓴 사람 신고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건가요? 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임장 가서 봤을 때 그런 외관하고 대장상의 외관하고 일치하는지 이런 걸 꼭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내가 거래한 상대방이 이제 내가 매수인일 때 내가 거래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진짜 소유자가 맞는지 이걸 반드시 체크를 해야겠죠.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 기본적인 거를 제대로 체크를 안 해가지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모든 부동산 거래는 내가 진짜 정당한 소유자가 거래하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하는 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매도인의 이제 주민번호를 인터넷 등기부상에서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가까운 등기소나 아니면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매도인의 주민번호를 다 전체 공개로 입력을 해보시고, 주민번호가 맞는지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은 매도인의 재산세 납부 내역서도 받는 게 좋습니다. 최소 10년 정도는 있어야 돼요. 이 10년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 민법상 인정되는 등기부 취득 수요와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등기부 취득 수요는
내가 어떤 정당한 원인 행위로 인해서 등기부가 돼 있는 사람은 등기상에 10년만 있으면 일단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소유권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뭐 진정 소유자가 아님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일단 등기부상 10년 있다 이러면은 진정한 소유자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 근거가 되는 게 가장 유력한 자료가 재산세 납부 내역이고요. 네. 진정한 소유자임이 확인한 것과 동시에 이 진정한 소유자가 매도 의사가 확실하게 있는지 이것도 확실히 확인하셔야 되는데, 물론 그 공인중개사님 통해서 거래하시게 되면은 당연히 이런 것들은 공인중개사님께서 확인해 주시는데, 매수인 입장에서 내가 이런 것까지 체크해야 되냐 뭐 싶을 수도 있겠는데, 이걸 알고 하는 거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는 이 거래 안전에서 확실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번은 꼭 체크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네. 대리 계약을 하겠다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판단일까요? 저 실무에서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네. 공인중개사님께서도 저한테 이제 가끔 전화가 와요. 네. 대리 계약을 하는데 뭘 준비해야 할까요? 이제 종종 문의를 받거든요. 대리인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위임장입니다. 내가 본인한테 직접 계약을 하는데 위임을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기재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 위임장에 무엇보다도 인감도장하고 그리고 서명,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제 가능하다면 지장까지 받으시는 게 확실하겠죠. 저는 세 개 다 챙기라고 말씀드려요. 네. 서명도 해야 되고 인감도장도 찍고 지장도 받고. 그럼 이 세 개만 있으면 사기를 당할 일은 없나요? 내가 이 대리인한테 이 계약하는 걸 위임하겠다는 의사는 확실히 표명이 된 거라고 봐야겠죠. 거기다가 그 위임장에다 이제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를 하셔야 돼요.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해서 그 인감증명서상에 나타나 있는 인형이 위임장이 날인된 그 인형과 일치하는지 체크를 하고, 그리고 그 인감증명서가 본인 발급용하고 대리인 발급용 나눠져 있거든요. 네. 체크가 돼 있어요. 본인 동그라미, 대리인 동그라미 이렇게 있는데 본인 동그라미 된 거를 보셔야 합니다. 네. 이런 위임장이 갖춰져 있다면 그래도 이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 권한을 가지고 있구나, 그 정도는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진짜 면밀하게 보시려면은 그 본인한테 직접 통화라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통화가 안 된다 그러면은 뒤가 구린 걸까요? 네. 진짜요? 진짜인가요? 네, 네. 실제 사례로 저 이런 적이 있습니다. 대리인이 와가지고 위임 받고 인감증명서랑 다 받았어요. 와서 그렇구나. 근데 제가 여쭤봤죠. 근데 왜 본인은 왜 못 나오신대요? 물어보니까 지금 병상에 계시대요. 그래서 병원에 계셔가지고 못 나오신대요. 네. 그래서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전화번호라도 주십시오. 제가 통화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가능하다면 영상 통화라도 좀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랬더니 그제서야 말씀하시는 게 치매로 입원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 일단 대리 권한을 위임한 행위도 무효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상대방의 의도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요. 그죠? 예, 치매라고 하면 일단 의사 능력 자체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수권 행위도 무효가 될 수 있고, 그 대리인이 만약에 그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것도 무효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 네, 건가요? 무효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서 이거는 제가 수임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체크해야 될 게 이 등기부에 기재된 이런 내용들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등기부에는 당연히 소유 현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근저당이나 건세권 이런 것들이 권리관계가 다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아무것도 없고 깨끗한 게 제일 좋죠. 근데 뭐 근저당이나 압류, 가압류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다면은 이게 과연 현재의 사실관계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가압류가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압류가 등기되어 있는데 매도인한테 이거 뭡니까, 이거 회수해 주십시오 얘기를 하니까 매도인은 나 그거 다 갚았는데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 가압류는 등기부상 살아있지만 실제로는 없는 거잖아요.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든 현재 관계에 일치를 시켜야죠. 이런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등기부에 기재된 현황이 실제하고 일치하는지 이걸 체크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현황과 일치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앞서 말한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이 소유자의 채권자로 하여금 이거 취하해서 없애달라라고 요청해서 말소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가압류 같은 경우는 뭐 오래된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뭐 본안 소송이 3년 동안 제기되지 않으면은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소유자가 직접.
네. 그래서 법원에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해가지고 법원 결정을 받아서 이제 말소하는 절차를 거치든지 이런 여러 과정을 거쳐가지고 현재 상황을 일치시키게 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현황과 일치하는지 꼭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인데 내가 이런 취득을 하는데 규제받는 사항이 없는지를 보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규제 사항이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제 있고 그리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그 취지가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설정되는 겁니다. 투기를 막고자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거주 요건이 붙어요. 실거주 요건이 붙으니까 어떤 이 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을 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겠죠. 내가 실거주 해야 되고 그리고 일단 이 구역에 있는 그 부동산들은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투자를 고민하신다면은 당연히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반드시 취득하기 전에 특히 이제 계약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계약하기 전에 당연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허가 없이 한 계약은 무효가 돼요.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거래 허가이기 때문에요. 유상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되지 뭐 증여나 상속 이런 것들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말하는 농지란 이제 전, 답, 과수원을 말합니다. 논하고 밭하고 과수원이죠. 그렇게 쓰이고 있는 토지인데 이 취지는 헌법상 규정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함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그냥 경자유전, 농업인이 취득해라는 거죠. 농사 지을 사람은 이 농지를 취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 요건을 판별하는 과정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제인데 이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은 반드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농지에 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할 때 반드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붙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등기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심사하는 기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체크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지 미리 언제 신청해야 되는지 이 정도 체크를 하셔야지 취득하는 계획에 있어서 무리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뭐 취득 초기 단계부터 취득 시점까지 본인 스스로 좀 부동산에 관련된 공부들을 분석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해요. 대장이나 등기부 같은 거죠. 우리나라 등기부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에 기재된 사항이 100% 진실이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그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합리적으로 의심해보고자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취득자 본인 스스로 등기부를 100% 믿지 마시고 매도인이나 또 뭐 임대인의 이런 처분 의사가 확실한지 그리고 진정한 소유자인지 진정한 임대인인지 이런 걸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등기부나 대장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이게 과연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이런 것도 주변에 있는 전문가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구체적으로 따져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중요한 팁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취득자 본인 스스로도 이런 위조 가능성이 있는 문서에 대해서 한번 합리적인 의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위조 문서 같은 게 인감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고 많이 발생해요. 물론 공인중개사님이나 뭐 저 같은 법무사나 이제 체크를 하겠지만은 본인 스스로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더 안전할 겁니다. 네. 신분증이나 주민등록 초본이나 인감증명서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번호하고 다 기재가 돼 있겠죠. 뭐 발급 일자하고 주민번호하고 그리고 문서를 자세히 보시면은 뭐 발급 확인번호라는 게 있어요.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발급 확인번호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 문서들에 대한 사실 증명 확인 할 수 있는 탭이 있어요. 여기를 한번 클릭하셔가지고 그 나오는 항목대로 다 입력을 해보시면은 이게 발급된 사실이 있는지 어느 정도 진위가 있는 문서인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집 사기 참 어려운 것 같긴 하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